후계자입니다. 후계자가 대체 무슨 얘기냐? 기사 같이 볼까요? 베이징 입성 김정은 바로 뒤엔 딸 주외양이 있었다라는 거죠. 네, 요 도착 모습 바로 이 모습인 건데 아까 저 일면에서 같이 봤었죠. 저희가 영상 오늘 새벽 5시 30분에 들어온 따끈따끈한 영상도 같이 준비했습니다. 잠깐 보고 오시죠. 네, 밝게 웃고 있는 지금 이 김주혜 양을 좀 보셨습니다. 네. 근데 사실 주혜 양이 이 후계자냐 아니냐 논란이 좀 있긴 있었어요. 자꾸 이렇게 공개적으로 보이는 게 이게 사실은 후계자인 척하는 걸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오늘 저희 홍현익 이 국립외교원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그럼 대체 지금 주혜 양을 데리고 왔다는 얘기는 김주혜 양이 이제 후계자 확정이다라고 봐도 되는 겁니까? 확정까지는 아니고요. 네. 거의 뭐 유력시된다 이 정도는 볼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부인도 있고 여동생도 있는데 네. 지금 부인이 있는 상태에서 이웃 가장 강력한 북한의 우방인 중국을 방문하는데 딸을 네. 저렇게 2인자처럼 이렇게 딱 두 번째로 내보낸다는 게 그렇죠. 설사 저 열차 안에 리설주가 있을지 좀 궁금한데요. 있다 그러면 더 후계자로 유력시되는 거고요. 네. 사실 그 중국에서도 약간 거북한 반응을 보일 수도 있다라고 여겨져 왔었습니다. 왜냐하면 사회주 국가에서 네. 대를 이어서 이렇게 정권을 가져간다는 게 말이 안 되는 데다가 중국도 안 그렇잖아요. 과거 소련에서도 그런 일이 전혀 없었고요. 네. 그런데 저렇게 딸을 멀쩡하게 후계자처럼 저렇게 한다는 거는 뭐 부인이 없다든지 그러면은 이해할 수도 있어요. 이를테면 1974년에 유경수 여사 시해당한 다음에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제 딸로서 영예로서. 영부인 역할을 했잖아요. 네. 그럴 때는 뭐 이해하는데 부인이 버젓이 있는데 저렇게 한다는 거는 후계자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네. 사실 지금 말씀은 중국의 심기를 건드릴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이 동행해서 데리고 왔다라는 얘기인즉슨 후계자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그리고 심지어 이 열차 안에 리설주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리설주까지 같이 왔다 그러면 이건 진짜 후계자 가능성이 거의 100%에 도달한다고 볼 수 있다. 상당히 높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사실 그동안 김주혜 양이 후계자야 아니야 뭐 그 위에 오빠가 있다는데 유학을 한다는데 어떻게 된가 뭐 이런 얘기도 쭉 있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주혜가 후계자인 것 같다라는 얘기가 차곡차곡 힘을 받기 시작했던 이유 꾸준히 공개석상에 등장했기 때문입니다. 그 모습 같이 보고 오실까요? 네, 지금 직접 보셨죠. 사실 이 김주혜 양이 아버지 김정은 위원장 얼굴을 이렇게 감싸고 있을 때는 약간 센세이셔널 하기도 했었는데 그만큼 후계자다, 입지가 다져지는 것 같다라는 게 같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 원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후계자에 대한 생각이 좀 유력해 보인다. 중국까지 같이 온 걸 보면. 근데 제가 알기로는 주행의 나이가 우리나라 중학생 정도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빨리 데뷔를 하고 빨리 후계자로 노출을 시키는 거냐. 김정은 위원장 경우는 26살에 사실 확정이 됐었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김정은이 아마 남모르는 병이 있든지 건강의 자기 문제가. 건강에 자신이 없던지 네.
아니면 만에 하나 뭐 그 사고로 뭐 그 건강이 아주 악화된다든지 그럴 때 불안하잖아요. 북한이란 체제는 저 정상적인 그 후계가 이렇게 그 공식적으로 결정돼 있는 게 아니니까 결국 자손이 할 수밖에 없는데 부인이 하든지 네. 인도 같은 데는 부인이 하기도 했죠. 근데 그 이제 자기 건강도 문제고 자기가 건강이 아니더라도 사고를 당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뒤가 튼튼해야 된다. 그래서 어린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설사 아들이 있다고 그러더라도 네. 아직 공개를 안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만약에 요거 상태면 다른 집단 체제로 가기보다는 딸을 내세워라. 그리고 아마 김여정이 실질적인 역할을 하면서 딸을 그 주애를 보좌하면서 정권을 이어가려고 하는 그럼으로써 자기도 더 왕성하게 활동도 할 수 있고 자신 있게 행동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중국이 보기에는 굉장히 서먹한 광경이고 그런데 과거의 사례들을 보더라도 김일성도 김정은의 아버지 김정일을 그 어린 시절부터 데리고 다녔고 이제 후계로 키우려고 데리고 다녔고 후계자가 된 다음에도 계속 그 데리고 다니면서 네. 그 외교에 대해서 견문을 넓혀주고 그렇게 하고 이제 물러났고요. 김정일 역시 자기는 다자회담에 한 번도 안 갔지만 2010년에 그 동북 삼성에 가가지고 그 누구니까 후진타오 주석한테 이 내 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양국이 대를 이어서 계속 친선을 유지했으면 좋겠다. 그러고 나서 한 달 뒤에 대장 계급장을 달아줬습니다. 그러고 나서 1년 뒤에 김정일 죽었거든요. 그런 거 보면은 혹시 김정은이 남모를 병이 있든가 아니면 건강에 자신이 없든가 네. 아니면은 혹시라도 유고 상태에 당했을 때 체제는 유지해야 되니까 네. 그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서 저렇게 서두르는 게 아닌가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일단 뭐 추정이긴 합니다만 김정은 위원장이 지금 현재 건강이 안 좋은 상태일 수 있다 때문에 언제든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빨리 후계자 구도를 마련을 하는 게 필요한 상황일 수도 있고 그걸 떠나서도 이 내부적으로도 좀 이 후계자가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불안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해서 한 게 아니겠느냐. 건강 문제든 내부 정치 문제든지 간에 어쨌거나 김정은 위원장이 뭔가 불안함이 있어서 후계자를 좀 빨리 내세운 거다라는 취지의 얘기가 좀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지금 보면 여기 사진을 보면 김주혜 양도 김주혜 양인데 지금 이 김정은 위원장을 맞이하러 나온 중국 쪽 인사가 누구냐. 누구야? 누군지 봐도 모르겠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차이치 정치국 상무위원입니다. 그게 어느 정도야? 중국에서 서열 5위라고 해요. 서열 5위가 지금 이 마중을 지금 나왔다라는 거죠. 근데 원장님.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먼저 도착했거든요. 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마중하러 나온 사람은 보니까 텐진시 당석이에요. 여기는 한 24위권. 네. 그러면은 여기는 5위가 나오고 거긴 24위가 나오고 그럼 중국 입장에서 러시아보다 북한이냐라는 거죠. 일단은 뭐 저기는 베이징이고 네. 푸틴이 도착한 건 텐진입니다. 텐진은 뭐 베이징에서 멀지는 않지만 베이징 자체는 아니죠. 그러니까 나가기도 좀 그렇고 두 번째는 지역적으로. 중국과 북한은 당대당으로서 공산당끼리 이제 연대가 있는 거고요. 네. 그러니까 당의 자이치가 당 중앙서기처 서기예요. 네. 그러니까 당 5위, 국가 서열 5위고 시진핑이 아주 절친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가장 총애하는 사람 중에 하나고. 네. 그래서 이제 미중 간에도 회담할 때 짜이치가 나오면 당신 말을 믿겠다. 뭐 이렇게 이런 정도로 시진핑의 복심이라고 하죠. 근데 네. 하여튼 5위고 푸틴은 24위가 맞았는데 그거는 베이징 텐진이란 차이도 있지만 당대당의 관계고 그리고 이 그 김정은에 대해서는 이게 워낙 6년 만에 오는 거니까 푸틴 같은 경우는 뭐 1년에도 몇 번씩 만나잖아요. 뭐 그건 중요한 이유라고 볼 수는 없지만 네. 어쨌든 간에 푸틴은 뭐 베이징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사람이고 김정은은 6년 만에 이제 온 거고 그래서 저렇게 예우를 갖췄는데 더군다나 누굽니까 그 외사판공실 주임하는 네. 왕이 외교부장 중국의 왕이 외교부 장관이 외교부장. 같이 나왔어요. 그렇죠. 그렇다는 거는 한 명도 아니고 두 명이 나와서 하는 건 최고의 대우를 해준 거죠. 네. 그건 분명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김정은을 푸틴보다 더 우대한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그건 그렇게 판단하기는 좀 어렵다. 베이징이 아니니까. 네. 같은 상황이 아니잖아요. 네. 지금 일단 확실한 건 왕이 외교부장, 사실 우리 눈에 더 익숙한 사람은 왕이 외교부장이긴 해요. 근데 왕이 외교부장, 여기 지금 옆모습밖에 안 나오긴 했는데, 왕이 외교부장에 더불어서 시진핑 주석이 가장 흉해한다고 하는, 가장 최측근이라고 얘기하는 이 서열 5위 차이치 상무위원까지 나왔다라는 거는 최고의 예우로 맞이했다라는 것만은 분명하다. 다만 푸틴보다 이 김정은이냐, 이거는 또 애매한 부분이 있다. 온 지역이 달라서 텐진에 왔으니까 텐진. 그래서 네 나간 거고 여긴 베이징이니까 5위가 올 수도 있었던 거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인 건데, 사실 중국 입장에서 러시아와 북한 어디를 좀 더 중시해서 보는지 여부에 대해서 요것도 좀 가늠자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난달 30일이었었나요? 러시아 이제 크렘린군 외교정책보좌관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중국 전승절 열병식에서 시진핑 주석의 오른쪽에 푸틴, 왼쪽에 김정은 위원장이 착석을 한다고 나는 들었어요.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시진핑, 지금 이게 지금 뭐 보는 자리에 따라서 왼쪽, 오른쪽이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뭐 어쨌거나 오른쪽에 푸틴, 왼쪽이 김정은이라는 거예요. 근데 원장님, 오른쪽이 더 중요한, 우리가 보통 왼손잡이 아닌 이상 오른팔이 더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오른쪽, 푸틴이 있는 오른쪽이 더 중요한 거 아닙니까? 시진핑 입장에서 보면 오른쪽이지만 네.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왼쪽이죠 또. 네.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냉철하게 서열을 따진다면 푸틴이 2등이겠죠. 과거에도 보면은 박근혜 대통령 갔을 때도 시진핑 쓰고 푸틴 쓰고 그 옆에 박근혜 대통령 섰으니까 아무래도 푸틴이 더 위일 텐데 네. 좌우니까 뭐 거의 같이 대우한다라고 볼 수 있는데 오히려 좀 섭섭한 사람이 베트남 주석 뭐 이런 사람들은 베트남도 꽤 큰 나라잖아요. 경제력으로 보면 북한보다 훨씬 세죠. 네. 이란도 저 중국이랑 친하고 그런데 네. 그런데 저렇게 김정은이 바로 옆자리에 갔다는 건 2등인지 3등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네. 바로 옆자리라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저걸 아마 북한에서는 대대적으로 선전하면서 네. 우리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이제는 저 세계적인 강국인 시진핑과 푸틴 바로 그 반열에 섰다라고 어깨를 나란히 하는구나가 되는군요. 굉장히 자랑할 것 같습니다. 사실 요 포인트가 그러니까 왼쪽이냐 오른쪽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저기 말씀이에요. 다른 사진 있잖아요. 1959년 열병식 저거 나오는데 이쪽 저기는 모습. 이제 마오쩌둥이 있고 네. 김일성은 주은래 있잖아요. 주엔라이. 네네. 주엔라이보다도 더 밖에 있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마오쩌둥 바로 옆에는 호지명이 있죠. 호지민. 베트남의 주석 호지민. 여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저 오른쪽 이쪽이요. 저 오른쪽에서 두 번째가 마오쩌둥이고요. 바로 네, 옆에 호지민. 마오쩌둥. 네. 여기가. 네. 네. 그러니까 호지명 다음. 그때는 베트남이 바로 옆에 있었는데. 그렇죠. 호지민이 대단한 사람이거든요. 베트남의 공산당을 창시했고 네. 베트남을 결국은 통일시켰잖아요. 공산화시켰잖아요. 김일성은 공산화 못 시켰지만 공산주의로 본다면 네. 호지명은 통일까지 시켰잖아요. 근데 뭐 그 전이지만 호지민은 공산주의 지도자 중에서는 굉장히 그중 굉장히 존경받는 지도자로 그들 사회에서는 네. 그렇게 여겨지고 있고, 그래서 김일성이 저 뒤에 있잖아요. 근데 김정은은 지금 시진핑 바로 옆이니까 네. 북한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격상된 거죠. 이게 다른 게 아니라 핵을 개발해서 저렇게 쳐주는 게 아닌가 봅니다. 네. 지금 말씀은 2등, 3등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시진핑 바로 옆자리라는 거, 사실 그 전에는 한참 멀리 떨어져서 있었는데 여기 마오쩌둥이었었고 한참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지금은 바로 옆이라는 거 아니냐. 그게 중요한 거다. 세계적으로 봤을 때, 이 글로벌하게 봤을 때 어깨를 나란히 하는 수위까지 지금 격상시켜 준 거 아니겠느냐, 중국이. 지금 그 말씀이에요. 네. 근데 또 여기서 저희가 요번에 온 김정은, 6년 만에 중국에 온 김정은에 대해서 좀 깨알같이 볼 부분이, 와서 어떤 메시지를 얘기를 하고 싶겠죠. 근데 메시지가 꼭 입으로 말해야만 메시지냐라는 겁니다. 중앙일보 기사 같이 볼까요? 이겁니다. 방중 김정은 차번호 7.271953, 미국에 굴하지 않겠다는 의지다라는 거예요. 이게 7.271953이 차번호다라는 거예요. 이제 뭐 차번호까지 봐 싶으실 수 있는데 여기 차를 보시면
잘 보이시나요? 7.271953 이게 거의 약간 암호 해독 수준 비슷하게 의미가 다 담겼다라는 거죠. 여기 볼까요? 한국전쟁 정전협정일이 1953년 7월 27일입니다. 그러니까 1953년 뒤에 놓고요. 앞에 7월 27일 이렇게 해서 요게 지금 차 번호로 달고 왔다. 요 차 자체는 지금 이 김정은 위원장이 북한에서부터 열차에 싣고 온 그 차인 건데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미국에 굴하지 않겠다는 의지 아니겠느냐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관심은 원장님, 김정은 위원장이 요번에 전승절을 비롯해서 공개적으로 얘기를 할 어떻게 보면 대미 메시지는 수위가 어느 정도까지 나올 것이냐라는 거죠. 글쎄 뭐 김정은이 공식 발언할 기회가 있을지는 모르겠는데요. 열병식에서 구경하는 거지 뭐. 네. 연설은 시진핑이 하죠. 근데 저게 1953년 7월 27일을 이제 뜻하는 겁니다. 네. 근데 1954년 7월 27일이 6.25 전쟁 끝난 날이죠. 끝나서 휴전협정, 정전협정 네. 체결일인데 이 사실은 비긴 전쟁이에요. 비겼잖아요. 서로 간에 조금 땅을 뺏고 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북한 입장에서 보면 당시에 그 대국이었던 미국한테 싸워서 안 졌다는 거죠. 안 졌는데 승전일이라고 이제 미화시킨 건데 우리는 이제 휴전협정일, 정전협정일이라고 그러고 북한에서는 승전일이라고 그러는데 저게 이제 미국한테 굴하지 않고 미국을 우리는 언제든지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당당한 의사표시고 또 하나는 지금 승전기념일에 갔잖아요. 네. 지금 승전 행사에 그러니까 중국의 승전 이 행사에 간 거니까 일본한테 뭐 이겼다는 거죠. 그런데 이 북한도 역시 승전일은 7월 27일이야. 미국한테 싸워서 이겼다는 거죠. 그래서 서로 간에 중국한테도 잘 보이고 미국한테는 강력한 지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그러니까 저게 얼마나 엄청난 선전인 거죠. 저게. 차 번호판 하나하나마저도 사실상 선전 효과를 노린 그런 부분들이 지금 포착이 됐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지금 저희가 쭉 지금 살펴보는 게 열차에서 지금 도착해서 내리자마자 누구랑 같이 왔지? 차가 이렇네, 차 번호가 이렇네. 뭐 이런 얘기를 지금 드렸는데 중요한 건 사실 전승절 열병식에 참석을 하려고 김정은 위원장이 지금 베이징에 간 거죠. 그 일정을 좀 같이 볼까요? 열병식 일정. 우리 한국 시간 기준으로 지금 본 겁니다. 잠시 뒤 9시에 외국 귀빈들이 태난먼에 도착을 하고요. 30분 뒤에 시진핑 주석이랑 같이 귀빈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태난먼 성로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10시에 시진핑 주석의 기념 연설, 부대 사열이 있고 그리고 난 다음에 11시 10분에 요쭉 뭐 비둘기 방사하고 이 최종 열병식 좀 종료가 된다. 그리고 오후 1시에 가서는 이제 리셉션, 인민대회당에서 리셉션이 있을 예정이고 이제 밤 9시에 기념 공연 등등이 있을 거다라는 거예요. 지금 8시 26분을 막 지나가고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곧 아마도 외국 귀빈들이 지금 태난먼에 도착하지 않겠느냐라는 건데 요거하고 사실 관심은 요 부분이에요. 지금 다 같이 기념 촬영을 할 예정이다. 9시 반이면 기념 촬영을 할 거다라는 건데 그럼 이 사진 한 장에 원장님 푸틴도 시진핑도 김정은도 다 들어가는 건데 북중러가 한 자리에 모인 게 66년 만이라고 지금 들었거든요. 그렇다면 여기서 드는 생각이 신냉전 시대의 개막이라는 생각이 살짝 들었어요. 맞습니까? 신냉전 시대는 김정은은 신냉전 시대가 도래하길 바랍니다. 네. 왜냐하면은 사실 한국하고도 거래해봤지만은 많은 이득을 받지는 못했고 실질적으로는 미국한테도 뭐 거의 무역하는 거 없고 그런데 중국하고 무역이 90%가 넘어요. 러시아하고 한 3, 4%? 5%도 안 돼요. 그러니까 요번에 김정은이 중국을 저렇게 6년 만에 간 것도 러시아하고 너무 가까워져서 균형도 맞추고 북한 경제가 그렇게 좋은 게 아니거든요. 지금 10월 10일이 당창건 80주년이에요. 네. 북한도 꺾어지는 해요. 굉장히 큰 행사가 10월 10일 날 있고 거기도 열병식, 10,000명 이상 열병식하고 큰 체조 또 10만 명인가 참석해서 합니다. 네. 그리고 내년 1월 달에는 당대회를 해요. 당대회가 5년마다 하는 거니까 제일 큰 행사죠. 네. 그런데 경제 사정이 별로 안 좋아요. 그러니까 중국에 가지고 손 벌리려고 한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의미를 챙긴다면 트럼프가 그렇게 만나고 싶다 하니 내가 못 이기는 척하고 한번 또 만날 수 있는데
2018년, 19년을 보면 그때마다 중국을 반드시 방문하고 가서 만났어요. 아하. 그러니까 지금 러시아하고 가깝지만 러시아로부터 오는 그 상당히 원조를 받지만 좀 아직 부족하고 중국한테 받고 싶고, 그리고 여차해서 트럼프랑 만날 수 있으니까 시진핑을 만난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시진핑이 10월 10일 당 창건 행사에 와주면 너무너무 좋죠. 그래서 일단은 관계를 개선해야 되겠다. 그 들리는 얘기로는 작년 말부터 네. 김정은이 그 당 간부들한테 중국하고 관계를 개선해라. 네. 이제 전환할 때가 됐다라고 네. 얘기를 했는데 전환이 안 되니까 안 되겠다. 내가 직접 나서야 되겠다. 그러고 갔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러시아의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트럼프가 적극적으로 끝내려고 하잖아요. 끝나면은 러시아로부터 아무래도 좀 우대를 덜 받겠죠. 전쟁이 끝났으니까. 네. 러시아는 지금 파병을 해주니까 지금 북한하고 가깝게 지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더 장기적으로 볼 때 중국하고 관계를 개선할 때가 됐다. 그래서 이제 시진핑한테 가가지고 사실은 저렇게 멋지게 갔지만 네. 속으로는 좀 도와주십시오. 그런 속내가 있는 거죠. 지금 사실은 손 벌리러 중국에 간 거나 마찬가지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사실 요 대목이 귀에 쏙 들어오는 게요, 원장님. 트럼프를 만나기 전에, 그러니까 미국 대통령을 만나기 전에 항상 중국에 가서 먼저 약간 중국을 먼저 갔다가 미국을 만났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사실 저도 기억에 나는 게 6년 전에 갈 때도 트럼프 대통령이랑 뭐 만난다는 얘기를 미리 하러 간 거 아니겠느냐라는 얘기가 그때 있었긴 했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얼마 뒤에 실제로 그렇죠. 만나긴 만났는데,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번에 전승절에 김정은 위원장이 참석을 한 게, 김정은 위원장은 내심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 중에 한 번은 만나겠거니라는 생각을 마음에 이미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겁니까? 아유, 당연하죠. 그건. 임기 중이라는 거는 뭐 너무나 당연하고 올해 안에도? 올해 안에도 가능할 수도 있죠. 네. 그래서 간 거라고 좀 보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곧 트럼프하고 김정은이 만난다는 건 아니고 네. 세상은 자기가 좌지우지할 수 있는 없는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으니까, 이를테면 뭐 트럼프가 야, 그 9.19 싱가포르에서 우리 합의했던 6.12 네. 선언 그거 나 지키겠다. 그리고 한미연합훈련 뭐 한 번쯤 안 할 수도 있다. 네. 이 정도 나오면 그래? 그렇다면 한번 가볼까? 그런데 나 핵은 계속 가질 거야라고 조건을 달면서 만날 수 있죠. 그런데다 트럼프가 10월 말엔 지금 경주에 올 가능성이 매우 크잖아요. 그러니까 경주에 김정은이 올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네. 트럼프가 판문점을 간다든지, 네. 단지 이번에 판문점 가면 선을 넘어서 통일각이었던 그 지금 이름 바뀌었는데 네네. 거기로 판문점에서 약간 떨어진 그 맞은편 집 있잖아요. 평화의 집 맞은편. 네네. 거기로 갈 가능성도 있고, 김정은이 바라는 원산에 갈 수도 있습니다. 원산까지요? 원산이 경주에서 해안선 따라서 가면 바로 올라가면 원산이잖아요. 그러니까 원산이 지금 갈라지고 어마어마한 그 관광지구를 개방했는데 골프장 관광객이 안 와. 만들고 싶어 하는데. 관광객이 안 와. 네. 관광객이 안 오니까 러시아나 조금 보내주지 중국이 안 보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트럼프 임기 중에 만날 거는 거의 기정사실처럼 보이고요. 네. 단지 올해 내에 만나느냐, 그게 이제 관건인데, 특히 경주에 10월 말에 오는데 그 전후에서 김정은을 만날 것이냐, 아니면 더 창의력을 더 발휘한다면 네. 푸틴이 김정은하고도 지금 가깝잖아요. 네. 동맹이니까. 거기다 푸틴은 트럼프하고도 가깝고 미국 땅인 알래스카까지도 갔잖아요. 네. 지난번에. 그러니까 이번에 한번 러시아 땅으로 와라. 그래서 블라디보스토크로 조금 헬기 타고 와가지고 그 나도 만나고 저 김정은도 한번 만나라. 아하. 그럴 수도 있는 거죠. 여러 가지 지금 포석이 사실 네, 가능하다라는 그런데 말씀인 이제 거예요. 우리 정부나 저도 상당히 좀 신중하게 이건 판단해야지. 여건이 돼야 되는데 네. 요는 지금은 한 김정은 반, 트럼프 반 카드를 갖고 있다라고 보는데, 트럼프가 굉장히 획기적인 카드를 내밀면 네. 만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만약 원산을 간다 그러면 기자들을 잔뜩 데려간다는 조건이 맞아야 되겠죠. 네. 트럼프는 이걸 세계적인 이 스포트라이트 받아야 되니까. 알겠습니다. 일단 김정은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을 만날 생각을 갖고 있고, 뭐 어떻게 보면 올해 안에도 충분히 만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그럼 얘기를 들어보면 어쨌거나 올해가 아니더라도 내년, 내후년 언젠가는 조만간 좀 몇 년 내에 보긴 볼 거다라는 건데, 지금 말씀은 지금 현재 이 두 사람이 만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에이펙이 우리 이제 10월에 경주에서 에이펙이 열리죠.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오고 김정은 위원장은 뭐 안 온다는 얘기가 있는데 겸사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쪽으로 가서 만날 수도 있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을 지금 하셨어요. 네. 근데 지금 현재 북한에 우리 쪽에서는 누가 가 있느냐. 저희 그 사진 기사 같이 볼까요? 지금 우원식 의장이 가 있죠. 네. 우지원, 좌태년, 박지원 의원과 김태년 의원을 같이 해서 지금 현재 전승절 이 열병식에 이재명 대통령 대신 참석을 했습니다. 어제 그래서 기자들이 나가면서 혹시 김정은 위원장 만나나요? 라고 물었거든요. 뭐라고 얘기했는지 잠깐 들어보시죠. 제가 방중을 결정할 때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는 것을 생각하면서 방중을 결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나게 되면 한반도의 평화 문제에 관해서 논의를 하게 되겠습니다만 그런 기회가 있을지는 잘 모르겠고 현장에 가봐야 알겠습니다. 네. 지금 뭐 만날 수도 있고 못 만날 수도 있고 그건 가봐야 알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드는 생각이 그러면 원장님 지금 가는 이 우원식 의장의 품 안에 김정은 위원장한테 줄 에이펙 초청장이 들어 있을까 없을까 하는 생각이에요. 직접 만나서 안 줘도 건네건네 줄 수도 있긴 하거든요. 글쎄 김정은 위원장 줄 초청장은 갖고 가실지는 모르죠. 만나면 주고 안 만나면 그냥 가져오면 되니까.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건 그 기밀이겠죠. 그런데 시진핑 줄 친서는 안 가지고 있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왔습니다. 왜냐하면은 박병석 의장이 이미 전달을 했거든요. 에이펙에 와주십시오. 전달을 특사 이미. 이재명 대통령 미국 가실 때 중국에 특사를 보냈잖아요. 동시에. 그래서 우리는 미국하고는 동맹이고 중국하고도 가까이 지내려고 한다. 이런 걸 의사표시를 했는데 김정은도 초청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우상호 정무수석이나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쭉 들어보면 아직까지 우리가 김정은에게 초청장을 보내지는 않았습니다. 초청장을 안 보냈는데 네. 조만간에 보낼 가능성도 크지 않아 보인다는 식으로 얘기가 나오고는 있어요. 네. 근데 오겠다 그러면 우리는 환영이죠. 땡큐다. 환영인데 가능성이 커 보이지 않는 게 김정은이 베이징이야 자기 신변 안전이 되니까 가는 거고 남한에는 아무래도 자기 신변이 건강할 수 있다고 볼까요? 그게 이제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다자 정상회담이지만 베이징에는 중국하고 친한 나라들이니까 자기들도 푸틴이라든지 뭐 이란의 대통령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 다 가까우니까 베트남 공산당 주석이잖아요. 그 사람도 같은 공산당이니까 만날 수 있는데 이 경주에 오는 에이펙 정상들은 전혀 다른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시바 총리라든지 네. 호주의 총리라든지 이렇게 민주주의 국가들이 있기 때문에 따돌림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런 거를 생각해 볼 때 김정은이 과연 오겠냐. 그거보다는 제3의 장소에서 만약에 트럼프와 김정은의 만남이 있더라도 제3의 장소가 될 가능성이 크지 않겠냐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트럼프가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 만나서 한 얘기가 있습니다. 네. 내가 10월 말에 경주에 가게 되면 잠시 시간을 내서 이재명 대통령이 원하는 곳에 잠시 갔다 올 수도 있다. 이런 식의 얘기까지 했어요. 네. 이건 그렇게 말리 안 알려졌지만 네. 이건 놀라운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 얘기는 이제 헬기 타고 원산 말씀처럼 원산 갈 수도 있다. 갈 수도 있다는 것을 이게 추정은 해볼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사실 널리 알려지지 않은 얘기를 또 여기서 또 푸셨어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요번에 이 한미 정상회담 때 이런 얘기도 했었다. 내가 이재명 대통령을 좀 만나러 가서 겸사 좀 더 어디 좀 갈 수도 있다라는 취지의 얘기를 했다라는 거. 그 어디가 어디냐라는 거죠. 뭐 이 판문가 아니면 더 넘어서 헬기 타고 원산까지도 넘나볼 수 있는 어떻게 상상의 나래를 좀 피면 거기까지도 좀 이 해석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좀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오늘 전승절이 단순히 이 전승절 열병식이 아니라 한미, 이 북미 그리고 한미 북까지 이 다 어떻게 될지 좀 이 남북미까지 다 좀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